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JSP 번외 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파일 업로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클라이언트가, 자, 서버가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파일을 올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요청이죠. 요청. 리퀘스트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퀘스트를 못했던 건 아니었죠. 자, 물론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버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자열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자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버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이너리 파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실행 가능한 파일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자, 뭔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서버를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도 올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상당히 꺼림직할 뿐만 아니라 자, 기본적인 우리가 뭐 ASP라든가 PHP와 이런 자, 이런 웹 프로젝트 방식들은 이런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자, 물론 요즘 뭐 ASP.NET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내장하긴 했지만, 결국 ASP도 예전에는 별도로 컴포넌트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JSP도 마찬가지로 자, 단지 문자열까지는 전송하는 건 어떻게 허용이 되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파일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파일을 올릴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따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컴포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자, 뭐 컴포넌트라는 말 뜻 자체가 이미 별도의 어떤 서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보조적이고 도와주기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어떤 서드 파티, 별도의 협력업체나 다른 일반 어떤 이제 업체들, 회사들이 자, 이런 업로드를,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그것만 또 주력으로 어떤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 덱스터라는 자, 이런 컴포넌트 회사가 될 텐데,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회사를 가보시면요. 자, 실제 이 업로드, 특히 파일 업로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우일 때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돈 주고 구매를 합니다. 컴포넌트를.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시면은, 뭐 거기에 도큐먼트라든가 자세한 사용법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쓸 줄만 아시면, 어느 정도 쓰는 방법만 좀 아신다라면은, 충분히 뭐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이런 컴포넌트를 돈 주고 사야 되느냐? 자, 그렇진 않고, 이미, 자, 공개되어 있고 오픈소스로 무료로 받아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는 이제 아파치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자, 요런 단체에서 또 우리가 내놓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무료로 쓸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골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써왔던 것을 저는 아무래도 알려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좋으니까 저는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뭐 저도 이걸만 써왔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또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저는 다른 뭐 컴포넌트를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써왔던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하게 될 부분이,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크립트 릿을 이용하게 될 거고,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빈으로 구현하는 것도 아마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컴포넌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많이 써왔던 컴포넌트는 바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구하실 수가 있어요. 좀 오래된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라든가 이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긴 하지만 상당히 그 기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히 또 어떤 기능적으로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는데요.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컴포넌트는 원래 그 책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오렐리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뭐 IT 쪽 서적으로는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굴지의 출판사인데 그 오렐리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출판한 책을 구입을 해야만 이제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책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자 우리는 뭐 이제 그걸 생략하고 또 워낙 오래된 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컴포넌트만 받아서 바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이걸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업로드 컴포넌트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은 나중에 다른 컴포넌트를 쓰시더라도 그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자, 업로드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 또 그걸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큰 주제로는 파일 업로드가 되겠지만은 사실 다운로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결국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파일 업로드는 나중에 게시판을 만드시잖아요. 자, 게시판을 만드실 때 단지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만 붙였을 뿐인데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자료실이 되는 겁니다. PDS.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파일 업로드 기능만 추가를 하신다라면은 뭐 기본적으로 자료실도 겸사겸사 또 만드실 수도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이제 요 파일 업로드를 확실하게 익혀 놓으시면요 우리가 물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게시판을 쭉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을 좀 더 확장하셔서 자료실로도 얼마든지 꾸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받으러 가봐야 되겠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저 컴포넌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이트는 www.sublitch.com이라는 사이트로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서블리치라는 이제 사이트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com.orelli.sublet이라는 패키지가 있는 그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뭐 이제 책 제목 같은 것도 나와 있죠.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원래 오렐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배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간단한 뭐 소개, 어떤 클래스에 대한 설명들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64 디코더 인코더,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뭐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파일이 지금 요 코스라고 하는 요 파일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름만 딱 봐도 이거는 2008년도 2008년도까지 이제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됐던 파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블릿 2.4와 자바 JDK 5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뭐 오랜 시간 많이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왔던 이제 그런 컴포넌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간단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이걸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량은 아주 작으니까 자, 다운로드를 일단은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몇 킬로바이트 안 되겠지. 뭐 1메가도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받는 거는 금방이고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 압축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압축 풀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게 루트 폴더가 안 만들어져 있군요. 예, 지금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자, 그러면 저는 자, 26일 예, 지금 지금 여기다가 그냥 압축을 풀었더니만 그냥 이걸 다시 그냥 요 폴더로 만들어서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새 폴더와 2개 파일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럼 저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이거 잠깐 지우고. 자,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로 뭐 여기서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liv 폴더로 가보시면은 바로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다른 거와 똑같이 web-inf의 liv 폴더에다가 그냥 복사만 해두셔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사실 있어도 되는데, 그럼 다른 폴더는 뭐냐? 자, 독은 말 그대로 도큐먼트입니다. 자,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이 컴포넌트를 이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일단 무조건 이 도큐먼트는 열어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일단 저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에 대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찾아보셔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없이는 사용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무조건 열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rc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자, 오픈소스의 명성에 맞게 현재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가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클래스 파일로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src 폴더로 가보시면은, 자, 컴파일 되지 않은 원본 소스를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소스가 그대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픈소스라고 하는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업로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철저하게 나는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클래스를 하나씩 한번 쭉,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소스가 공개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스를 분석하고자 했을 때 그럴 때 아마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요. 뭐 읽어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라이센스, 자,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이게 이제 그 라이센스가 이제 속해 있는 건지 뭐 그런 설명들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뭐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라이센스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외에는 뭐 리드미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파일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책이 자바 서블릿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출판이 됐거든요. 오렐리라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의 한 챕터로서 이제 우리가 한 브로그로서, 그러니까 브로그로 첨부되어 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기도 하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가 아파치라든가 또는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또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되셨으면은, 자,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더로 가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웹 폴더로 가셔가지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래서 넥스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뭐 이름 그대로 갈게요. 파일 업로드 ap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app. 자,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하실 건 없는데요. 자, 뭐 XML도 사실 여기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만들어 놓고 피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리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은 서블릿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와야죠. 자, 여기에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도 직접 우리가 이렇게 복사해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메이븐이라든가 그레이들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그런 관리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요 JSP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그런 방법들도 이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서블릿 API 지금 DB를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서블릿 API만 일단 먼저 가져오고 그래야 우리가 도움말을 또 자동 완성 기능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lib 폴더에 있던 course.jar라고 하는 그래서 요걸 잠깐 열어보시면 압축을 푸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패키지가 이제 com.orally.sublet이라는 패키지 안에 자,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죠. 업로드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파트라는 또 패키지로 들어가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용법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도큐먼트로 열어보시면은 이제 그 클래스들에 대한 사용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열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수업할 때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course.jar를 복사를 하셔서 요 라이브러리에다가 일단 복사만 해 주신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는 파일 업로드에 대한 이제 실습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